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오브. 오늘은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매수가는 8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쭉쭉 올라가면서 한 10만 원 선을 코앞에 뒀던 맥스트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하고 있는데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일단은 최근에 11월 달에 기록했던 요 전고점 라인이 이게 상장 초기 때 기록했던 그 고점 라인 가격대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쉽지만 뭐 물론 나중에 이 회사의 어떤 뭐 펀드멘탈 뭐 내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일단 반등 시 저는 매도가 좀 맞아 보여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몇 달간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 섹터가 워낙 강한 그런 상승 내리를 보여왔는데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11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단 고점권에서 매물을 맞았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추세가 일단 한 차례 좀 깨진 모습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11월 22일 기준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이탈이 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 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이 자리를 기준봉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등의 목표치를 어떤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날 음봉이 떨어진 자리 한 7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일단 지금 6만 5천 원대예요. 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일단 비중 절반 줄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메타버스 NFT 게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끝나는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동,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고가시기 때문에 7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필히 좀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그래야 이제 추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판단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7만 5천 원 선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는 32,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또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지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네. 과거에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델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이들이 있었지만 좀 굵직한 변이라고 하면 델타 변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보다도 이제 움직임들이 점차 더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뭐 키트주들 대표적인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역시 대표적인 키트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24,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뭐 강한 그러한 단기적인 반등세가 좀 나왔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그 반응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주나 우리가 이제 소위 오미크론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키트주나 뭐 재택근무나 뭐 기타 과거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됐던 그러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치료제는 그래도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다른 섹터보다는 매력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키트주는 반등할 때 팔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은 이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대를 짚어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짧으면 이번 주, 길면은 다음 주까지는 파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판단으로 좀 시기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요, 지금 한번 오미크론 이슈로 슈팅이 나오고 이 눌린 자리 자체는 좋아요. 지금 자리가 딱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 포인트에서 지금 딱 도지 형태의 일봉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온다면 반등 폭은 대략 일단 한 3만 원대 중반까지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중반, 지금 3만 2천 원대 매수를 하신 거니까 3만 5천 원 정도 저는 목표가 보시면서 그 가격대부터는 빠르게 이실을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대가 만약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이고요. 매수가는 3만 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그래도 쭉 내려오다가 7%대 장대 양봉으로 이번 주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타 방송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는 해요. 네. 이게 뭐 10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고 역시 이제 앞서 맥스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중순 뭐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맥스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어떤 그 베타 개수 변동성보다도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낫다. 일단 이노뎁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하드웨어 쪽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반응을 보였던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그런 연관성,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는 메타버스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이 종목이 지금 이게 상장한 날이 6월 18일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요, 그 상장하는 기업들은 상장일에서 한 달 후, 그리고 세 달 후, 여섯 달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달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 달들이거든요. 자, 그럼 6월 18일에 상장을 했으면 12월 18일부터 6개월짜리 락업 물량이 풀리는 날일 거예요. 12월 18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물량이 제가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는 못했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상장했을 때 나왔던 투자 설명서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물량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물량이 크지가 않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크다면 12월 18일 이후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뭐 앞서 제가 맥스트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표현을 드린 게요. 저점이 올라오는 구조는 꾸준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반등세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기준선에서는 한번 고점권을 단기적으로 장중에 좀 맞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 자리 27,800원대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 시간을 흐르면서 어떤 12월 18일 6개월짜리 락업 물량이 풀리는 그 기간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가격은 27,800원, 28,000원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을 빠르게 수복을 한다면 매수가까지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 3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닐 때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밑에 지지 라인은 사실 좀 밑에 있어요. 23,000원대거든요. 23,000원대는 아마 깨지진 않을 텐데 일단 20%죠. 일단 이렇게 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28,000원 부근에서 절반 파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매수하신 3만 원대 가격 한번 노려보시고, 이 종목은 12월 18일 이후에 이제 풀릴 수 있는 물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8,000원이나 내지는 이제 3만 원대에서 매도가 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다시 담아볼 수가 있느냐, 23,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23,000원대에서 단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역시나 이제 락업 물량 체크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 좀 복잡한가요?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 매도고요. 네. 그리고 23,000원대 재매수하는 쪽으로, 내지는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23,000원대 그 비중을 다시 채우는 쪽, 이러한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락업 물량 체크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락업 물량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강했던 게임 메타버스주들 조정받으면서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17만 2천 원에 보유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역시나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추세는 꺾였지만 하지만 게임주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이게 8월 달에 2만 원짜리였는데 24만 원까지 오른 주식을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차라리 다른 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라는 어떤 P2E 게임의 장을 열었거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게임을 랜딩을 시켜가지고 실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업이고 더 갈 수 있는 룸도 아직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가격이고 문제는 많이 벌어진 이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수하신 가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지난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정도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드는데 일단은요 이 종목은 이번 반등에서 한번 파셔야 돼요.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대략 그 금요일 날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요 18만 8천 원대거든요. 이 18만 8천 원부터 19만 원대 중반 요 사이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에서 지금 비중도 40%세요. 이거 필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신고가를 뚫고 단기에 그냥 위로 쏘아붙이는 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필히 좀 비중 조절하셔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18만 8천 원부터 19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요 정도 가격에서 저는 지금 네모박스 친 요 가격입니다. 요런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진짜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14만 원대 초중반대 오면은 다시 사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가격에서 14만 원이면 너무 많이 깨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주봉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14만 원대만 안 깨져도 중기적 추세가 안 깨집니다. 이 종목은. 근데 너무 그만큼 많이 오른 거죠. 결론은 18만 원대 후반, 19만 원대 중반에서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비중 필히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 한 부분에 대한 재매수 가격은 14만 원대 초중반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KPX 생명과학 네, KPX 생명과학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9,625원에 11%. 네, 9,625원에 11%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좀 크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물을 좀 타서 좀 나오고 싶은데. 지금도 좀 어디가 물을 타신 저점인지를 가격이죠. 몰라서 네. 예,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지금 바로 상담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을 예. 타신 가격인 것 같은데 또 물을 타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물 절대 타지 마세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요. 모든 종목에서 어차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손실을 보는 종목이 생기고 수익을 보는 종목이 생기겠죠.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물을 타지 말라고 하냐면 물론 물을 탈 필요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종목을 더 사서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KPX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화이자 관련 테마주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시대 때 또 뭐 화이자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어떤 뭐 인사들의 뭐 그런 관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테마주로 좀 엮여가지고 주가가 레벨업이 됐었던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변변찮은 뭐 이렇다 할 반등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그 코로나 때 이때 이제 한번 주목을 받았었어요. 작년 10월달, 11월달인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 이제 한번 이렇게 강한 시세를 뿜어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갔던 가격대가 대략 6천 원대에서 3만 4천 원까지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때 한번 잠깐 움직였어요. 보시면 요게 이제 4월달, 5월달이거든요. 자, 이때가 이제 델타 변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그다음 뭐 변이가 나왔을 때, 지금 또 변이 나왔잖아요.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반응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테마주들은 더더욱 그렇고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도 예전보다 반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래 실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뭐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자꾸 변이가 이루어지다 보면 치사율이 떨어지고 감염성은 올라가지만 감염성은 올라가고 치사율이 떨어진다. 이게 감기 같은 거라는 건데 그런 형태로 여기서 한 번 더 변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결국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물은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가격에 던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몇 달간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들의 섹터별로 굉장히 시세가 많이 극명하게 갈렸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A 섹터, B 섹터, C 섹터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라는 건데 그 매수세가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유들을 들 수가 있겠으나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양도세 때문에 거기에 얽혀 있는 수급들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때문에 실제 매도를 하고 나가는 수급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뭐 알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겠다라는 그 니즈도 분명히 있는 거고 뭐 그 이유는 굳이 아니더라도 굳이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사기보단 난 12월 달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다라는 수급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대기 매수세라든지 내지는 실제 양도세와 연관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매수세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주춤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내려오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주들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개별주들은 좀 과하게 빠진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KPS 생명과학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채워졌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싸게 물을 타서 좀 이렇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종의 가능성인 거지. 이거를 어떤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내지는 성장의 가능성이나 이러한 것들에 기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물 타는 건 좀 반대다. 이 종목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차라리 이 종목은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십니다. 11%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을 할 수 있는 목표가 8,500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욕심은 절대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6,000원대 중반이니까 여기서 물을 타서 8,500원대 팔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8,500원대는 일종의 목표가예요. 반등을 할 수 있는 목표가인 거지 무조건 갈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거든요. 자, 1차적인 가격대는요. 7,300원대. 1차 7,300원, 2차 8,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반등의 목표치는 한 8,500원 보시고 1차적인 가격은 7,300원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7,300원대까지 반등 나오면 거기에서 그 가격을 어떤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빠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최종 목표가는 8,5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분할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어쨌든 반등 시 좀 매도 쪽으로 일단 방향을 생각을 하시고 다른 쪽을 한번 매매를 하시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월 말부터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좀 종목을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저 코스모 신소재 20%고요. 네. 46,200원에 샀어요. 네, 코스모 신소재 46,2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목표가가 얼마 정도 오르려나 저 팔아야 되나 좀 걱정스러워서요. 아, 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는 43,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좀 반등을 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좋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종목이죠. 소재 종목이고 최근에 한 8월 달부터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박스 상단과 하단을 치고 계속
계속적인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2차 전지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이고 지금 올해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실적이 한 268억? 내후년으로 봤을 때 한 600억대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다. 그러면 이제 내후년 실적을 가져와서 멀티플이 20배가 좀 넘는 거거든요. 싸지는 않은 거죠. 싸지는 않은데 그거는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는 갈 거예요. 네. 그 가격은 갈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는 다 파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지금 8월 달부터 상하단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2차 전지 방향성은 좋고 이 정도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IT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들고 가기에는 단가가 그렇게 만만한 단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43,000원대고 이 46,000원대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가격대지만 그 가격대를 평균가로 잡고 끌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들은 좀 있어요. 박스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이상은 올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저는 종목 교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만약에 이제 주도주 성격의 종목을 잡고 싶은 그러한 니즈라면 IT 쪽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쪽에서 들어가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종목 교체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하나 머트리얼즈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3,000원에 20%. 23,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와, 23,000원이면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중간에 반틈 100%에서 네. 매도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나. 아, 언제까지 들고 가야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언제까지 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뭐 기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네. 2만 원대면 지금 거의 3배 정도 수익이 나 계세요. 3배 정도 나 계신데 심지어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비교군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뭐 TGK나 KNJ나 뭐 이러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만드는 회사들 네. 뭐 이러한 회사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단위 대략 1조가 이제 막 넘어갔어요. 1조 1,000억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후년 정도는 한 1,200억대까지도 내년은 한 1,000억 이상 그런 영업이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OPM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대략 3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소부장 내에서도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가격보다는 저는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년 1분기에 한번 고점을 노려보셔라. 그러니까 내년 1, 2, 3월 내로 그 사이에서 저는 고점을 한번 노려서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이제 다른 거 한번 또 저평가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최근에 기록했던 63,800원대 이 고점도 조만간 벗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지금 단가가 싸셔가지고 사실 밑에 조심해야 될 가격도 얘기하기 자체가 좀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5만 원대 중반만 깨지지가 않으면요 단기적인 추세 계속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1분기 정도의 고점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른 또 싼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이 올라와서 수익을 선사했는데 심지어 앞으로도 좋아 보인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 1분기 고점을 노려보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처 5부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다른선 ENA. 네, 바른손 ENA 들고 네, 네.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0%예요. 매수가하고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810원에 30%. 네, 1,81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작년 7월에 샀어요. 보유하신 지 꽤 되셨네요.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 타다가 좀 계속해서 빠지는 느낌인데요. 네, 1,760원까지 갔다가 네. 밀려서 그냥 기다리면 제자족이 있는데 네. 우리 박우진 선생님 만나서 감사하고 계속 그 가격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손들매하고 또 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유난히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 듯 말 듯한데 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을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바른손 ENA만 단독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바른손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보는 게 사실은 조금 좋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윗꼬리가 많았던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던 지점들이 8월달 이후에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른손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슈가 한번 되면서 주가가 네. 올라가면서 바른손 ENA 쪽으로도 어떤 수급들이 잠깐씩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게 1,790원을 진짜 딱 고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1,700원대까지는 종종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갔으면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작년에 사셨으니까 일반적인 심리 자체가 본전 넘어가면 이제 팔게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참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 움직였던 거는 그 영화 관련된 기생충 관련주로 네, 한번 기억나요.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슈가 없다가 이제 어떤 관계사격인 바른손의 그런 메타버스 이슈로 최근에 좀 거래가 붙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 회사 자체의 재무의 건전성이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불안한 게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기업들은 보통 한 3월 달에 매매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뭐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좀 나중 얘기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2월까지는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그래도 줄이셔라.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재무적인 리스크는 사실 그때가 지나봐야 알아요. 뭐 그 재무적인 리스크에 내가 노출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무조건 절반 줄이셔야 된다. 이 말씀 일단 전제로 깔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는 기다려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 물론 이제 관계사인 바른손의 메타버스 이슈로 거래량이 붙은 흔적들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 바닥권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중간중간 윗꼬리를 단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들 때문에라도 한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감안한다면 근데 이게 가격대가 1,800원대 가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더 갈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네. 1,750원대가 계속 걸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1,750원대 가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비중 절반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절반은 1,8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갈 거예요. 한 2,000원 정도는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조금 목표를 잡으시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내년 2월까지 시세를 주는 구간들이 나온다. 이랬을 때 일단 1,750원대에서는 절반 무조건 파시고 나머지 절반을 조금 더 위에 팔아서 결국은 합산해서 손실을 안 보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을 절대 더 늘리지는 마세요. 비중 많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위로 튀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내년 2월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도 원하는 가격대까지 도달이 되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네. 3월 달 보내신 이후에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감하게 1,750원에서 비중 절반을 축소하시고 그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지어소프트요. 네, 지어소프트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7,700원에 25%요. 네, 17,70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코로나 확진자 5,000명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익권에 계시긴 하지만 조금 고점에서 사셔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지금 뭐 내년에 오아시스 마켓이 뭐 상장한다는 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더 많이 얼마큼까지 올라갈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네. 목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아시스 마켓 상장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멀리 보고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목소리에서부터 나름 네. 그래도 스마트한 투자자신 것 같은 네. 게 이게 28,000원 찍고 내려온 종목인데 매수가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11월 달 중에 나름 제가 볼 때 월봉 20월봉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들어간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게 뭐 추세를 살려가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 특히 중장기적인 눌림목 구간을 좋아하시는 또 투자자분들 입장이라면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떨어졌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한 4달 정도 하락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줘요. 그 다음에 주가가 추세를 잡고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에서 가격 조정이 쭉 나오고 지금 바닥권에서 더 이상 저점을 밑으로 갱신하지 않는 플랫한 조정이 잠깐 나오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올라오는 이 흐름이 어느 시점에서 또 꺾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만약에 뭐 한 이러한 지점에서 한번 꺾인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보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치는 여기 일단 구름대도 있고요. 241선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앞선 고점은 21,000원대 위치해 있어요. 구름대는 21,500원대 위치해 있고요. 241선도 21,500원대 그리고 앞선 고점 21,500원대. 그렇다면 21,500원에서 1,500원 정도 여기를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 이 종목의 오아시스 마켓의 상장 네. 이 이슈를 길게 보고 산 거라면은 뭐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팔고 다시 보라는 이 얘기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오아시스 마켓이 상장을 언제 할지 그리고 그 상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 종목이 반향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한 분석을 지금 이 시점에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그런 부담이 크진 않고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자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한 2만 원대 넘어가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상장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상장 일정이 당장 있는 게 아니라면 그때까지는 계속 또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한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박스 그릴 것 같아요. 2만 한 1,000원대에서 좀 많이 내려오면 17,000원, 18,000원대 요때 한 요 정도 가격? 18,000원대. 21,000원에서 18,000원 저는 박스를 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서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2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한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CN투스 성진요. CN투스 성진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33,300원에 100%요. 네, 33,300원에 100% 올인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무상증자 때문에 했습니다. 아,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보통 무상 이럴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몇 번 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이게 좀 불안해서 전함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흐름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좋은 흐름들을 기대를 하셨는데 그 흐름이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글쎄 이게 진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저는 이 종목을 상장 때부터 보던 종목이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기업인데 네. 이 회사는 대표가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내려오니까 막 그 자기 주식을 막 샀었어요. 공시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왜 관심을 못 받았었냐면 처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연계가 됐던 이게 필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터 쪽 매출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급증한 게 있어요. 마스크 쪽으로 급증한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시장에서 많이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싼 그러한 구간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10,000원대 후반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선 2개 거놨죠.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요. 첫날 기록했던 물론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거의 뭐 그래도 꽤 됐지만 6개월 이상은 됐지만 그래도 뭐 1년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첫날 상장했을 때 고점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그 고점과 저점 선 그어 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입니다. 여기서 못 치고 가면은 네. 좀 그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이격을 줄이는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성격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35,000원대 돌파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 안 되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비중이 또 100%신 것도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5,000원대 안착 여부를 가지고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서 비중을 줄이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조정 과정들이 좀 나온다면 3만 원 밑에서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만 원 초반에 사셨잖아요. 저 정도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래 보일 수 있는 그림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필터. 그러니까 이 필터라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가 다소간에 다른 섹터들보다는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필터에 대한 기술력은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추후에 재조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다만 현재 시장의 매기와는 조금 관계는 없다. 현재는 그쪽에 대한 매기가 좀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35,000원 안착 여부를 보고 안착이 안 됐을 때는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의 필터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러한 거를 보고 이 종목을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3만 원을 깨지는 순간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35,000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아이고, 계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화 화성이에요. 네, 동아화성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4,500원, 네. 예, 비중은 20%입니다. 네, 14,500원에 20% 들고 계신데,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예, 기관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은 계속 매수해 주는데 주가가 흐름이 그렇게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CN투스 성진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최근에 시장의 매기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다소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 되게 좋습니다. 좋은 기업은 맞고 성장성도 있어요. 그 수소 관련돼서 동아 퓨얼셀이라는 또 자회사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포인트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술적으로 포인트가 좀 좋지가 않은 거를 상쇄할 만큼 회사 내용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베이스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 쪽에서는 이쪽은 확실히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게 이 자동차가 결국은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가고 차량의 어떤 전장화라든지 이 방향으로 방향 설정은 이미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만 대부분의 부품 업체들은 그쪽에서 실적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살아남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자동차 산업과 결을 같이 했던 기업들은. 그렇다면 이쪽 기업들은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아직은 좀 미진한 기업이 있거든요. 동화석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성장성을 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종목이 이 자리 13,000원대 중반은 좀 깨지지가 않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최근에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이 자리가 지금 살짝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12,000원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은 추세의 모습들을 보여주려면 13,500원대 안착이 일단 1차적인 관건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봉상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추세가 뭐 이번 주에 조금 내려오는 밑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구름대 상단대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추세가 뭐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주봉상 봤을 때는 박스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이 기존에 이 정도 자리가 고점이었잖아요. 17,500원대. 그리고 대략 이 정도 자리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12,000원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려올 때 12,000원대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봉이나 뭐 좀 큰 봉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강호홀딩 하세요. 무조건 들고 가시고 네. 내용 좋습니다. 다만 지금 뭐 급하게 안 움직인다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친환경에 대한 맥이 불었을 때는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갔을 때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올라갔을 때는 뭐 박스 상단까지도 일단 갈 겁니다. 17,000원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걸릴 수 있는 자리는 15,000원에서 한 15,500원대 요 부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000원대 넘어가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17,000원대 중반에서 나머지 목표를 하시고 지금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